세 번째, 수업 설계 파트에서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 근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되죠? 맞습니다. 학생의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조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감점 요소예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 우리가 어시오 모형의 첫 번째 A가 Analysis Learner, 학습자의 특성을 우리가 저거 해주는 거잖아요. 분석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게 학습자의 무엇? 여기 일반적 특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출발점 행동,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학습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와이드하게 보면은 이게 매체와 어떠한 정보화를 갖고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소양 능력과 활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ICT 리터러시를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은 답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해야겠어. 근데 우리가 학습 환경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죠.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자가 아까 얘기한 뭐 ICT 그 리터러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보 격차의 문제,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여러분 제약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정보 격차라든가 어떤 계층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이게 SDL인데 SDL이 전반적으로 온라인과 만났기 때문에 자원 기반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 기반 학습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 왜냐하면 자원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안으로서 여기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쓰는데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방안 뭐야? 우리 그런 건 뭐예요? 지문에 답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문에서 뭐라고요? 학습 과정 중 나는 뭐예요? 김교사가 되겠죠. 김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 이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학습 개인적인 어떤 상담실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고요. 학습자들끼리는 어떠한 그 모든별 게시판이라든가 학습 전체니까 반별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학습한 내용을 이제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의 관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게 토론으로 가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또 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써주시면 돼요. 포인트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토론 게시판이 필요하고요. 또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에서 학습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루하지만 계속 반복해 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은 방법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문의 김 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사전에 고려하고자 한다. 근데 일반적인 특성,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추가적인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 특성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의 특성상 매체를 활용하게 되므로 외부의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방식인 학습 양식과 이거 어시오 모형에서도 이제 등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그리고 ICT 리터러시 능력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계층 간의 정보 격차 그리고 물리적인 제반 여건의 미비 그래서 이제 집에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가 없으면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기도 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간제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너무 못 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2차 준비를 오롯이 한 수험생이 우리가 1차에서 떨어져도 다음에 바로 준비해서 원샷에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2차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현장과 정책이에요. 근데 현장과 정책이 과거에 이 정책 알고 있어? 여러분 폭망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운영 방안이 뭐야? 실천 방안이 뭐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평가자들의 신금을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작은 포인트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현장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문제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소통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마다 스스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 모둠이나 학급 전체 또는 학습 공동체도 괜찮아요. 운영하는 게시판을 통해 학습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활용하면 오프라인 수업이 안고 있는 시간 부족이라든가 우리가 그 미완성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웹 활용의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웹캐스트,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빅6 해갖고 다 공부를 해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요. 제발 문제 좀 어렵게 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오롯이 이게 처절히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 태나게 좀 반짝반짝 빛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때요? 문제가 너무 와이드하고 오픈형으로 이제 났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어떠한 수험생은 이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수험생은 이게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공부된 수험생들은 20점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좋아요. 왜 그래요? 명칭 한두 개 때문에 그걸 변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교육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여기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2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교육행정 파트에서 교사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어. 요즘에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이번에 운영위원인데 학생들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사실 합리 모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A안이라고 나왔어요.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이어서 너무너무 이게 어때요?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방식에 따르기에는 비효율성도 따르고요. 그리고 합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실현이 약간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B안으로 결정을 했어. B안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 부분적인 수정, 이걸 봤을 때 점증 모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이런 거 뭐 만족 모형에 가깝기도 한데 이게 점증 모형,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학교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골탕 먹이려면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짜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행정실장이나 이러시는 분들, 그거보다는 예년도 예산을 주고 올해는 뭐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침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짜오시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현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증 모형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B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기서 보면 김 교사는 B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는데 B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거예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점증 모형의 터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A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B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조금씩 점진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 혁신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이 모형 자체가 상당히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지향해야 되는 뉴 노멀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에서는 우리가 별로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문의 사례에서는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모두 일정한 단점을 안고 있다. A안의 경우 이상적으로 합리성에 입각하여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 여기선 그렇게 보고 있지만 모든 정보의 공평한 공유, 그리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 그리고 그 학교 구성원 저마다의 수준 이런 거 모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현실성을 갖는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호이앤타터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리지스가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전문성 이것의 터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참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B안의 경우 점증 모형인데 그냥 점증 모형 안 써도 돼요. B안의 경우 이전의 상태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추가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은 되지만 뭐예요? 다소 소극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사가 B안에 따라 여기에 보면 점증 모형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학교 행사를 계획할 때 예년도의 행사 진행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학생 자치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선 패턴이 중요해. 패턴이. 그래서 점증 모형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진술을 해주면 완벽한 이러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소 우리가 보면은 유사담안의 폭이 넓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패턴을 잘 유지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론 파트인데요. 결론 파트는 지구학 공식 지금까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생성형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고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와 실행 방안을 고민하였다. 투투 붙여쓰기죠. 또한 온라인 수업 설계에서 학습자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토론 게시판의 효율적 사용을 생각해 보았다. 말이 두 개가 잘 안 붙어. 그러면 끊어버려. 덧붙여 여러 의사결정 방식을 따져보고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열린 사고로 학생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와 함께 1년을 올곧이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분명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7, 8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룬다라는 어떤 그 커리에서도 빗나간 게 없고요. 1년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동안 문제 패턴 형식,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진방전이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9에서 11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내러티브한 글쓰기, 익숙치 않지만 여러분 연습을 하셨고 첨삭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득점이 예상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이제 2차 준비를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가수 생활 접는 거고요.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어때요? 배우로서 대성할 수 없죠.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전달, 내용의 짜임새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EOS.